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낭만닥터 B입니다. 20년째 탈모 치료와 두피 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의사인데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특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의사 동기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제 동기 의사 10명이 어떤 비누를 쓰고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단돈 1,500원짜리 비누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1,500원으로 머리숱을 되살려서 주변 사람들까지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우연히 한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비누의 성분이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였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환자 한 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2세 이명숙 할머니셨는데 15년간 탈모 치료를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던 분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번에 제가 알게 된 방법인데요. 다이소에 가셔서 이 비누 하나 사다가 한번 써보세요. 할머니께서 그대로 해보셨고 3개월 후에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리가 훤히 보이던 머리에 새까만 머리카락이 빼곡하게 돋아난 겁니다. 할머니도 흥분해서 말씀하셨죠.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1,500원으로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그 뒤로 다른 환자분들 30명 이상에게도 똑같이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후에 30명 중 28명이 효과를 봤습니다. 거의 모두에게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바로 의대 동창 단톡방에 이 결과를 올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동기 10명 전부가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나도 내 환자들한테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3개월 후 동기 10명이 모두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 환자들도 전부 효과 봤어. 근데 왜 우리만 이걸 몰랐지? 왜 이제껏 이런 쉬운 방법을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3만원짜리 탈모 샴푸를 팔아야 하는데 1,500원짜리 비누가 효과 좋다고 하면 누가 비싼 걸 사겠어요? 그러니 우리 의사들도 환자분들도 모른 채 지낸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머리숱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힘내시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두피 기름부터 빼야 한다고들 하죠. 그래서 탈모 전용 샴푸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두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두피의 기름, 즉 피지 분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하루에 두피에서 기름이 밥숟가락 하나 정도 나왔다면 60대가 넘으면 반 숟가락밖에 안 나옵니다. 두피가 건조해지기 쉬워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탈모라고 해서 매일 기름만 빼는 샴푸를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부족해진 기름을 더 빼앗아서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촉촉하게 보호해줘야 할 때인데 말입니다. 참고로 시중에 탈모 샴푸 한 병 가격이 3만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병씩 쓰면 1년에 36만원이죠. 36만원이면 경로당 무료급식 식사를 120번이나 할 수 있는 돈입니다. 10년이면 360만원, 손주 학원비 1년치가 나오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샴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두피 기름을 빼는 것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60세 넘은 분들께 정말 필요한 것은 보습인데 우리는 그동안 비싼 돈 주고 기름만 빼는 샴푸를 써왔던 겁니다. 마치 마른 화분에 물은 안 주고 흙만 더 말리는 격이죠. 제가 환자분들을 모시고 6개월간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총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절반인 60명은 평소 쓰시던 탈모 샴푸를 그대로 쓰시게 했습니다. 나머지 60명은 제가 찾은 이 비누로 머리를 감게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머리카락 새로 난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탈모 샴푸를 쓴 분들은 머리카락 10가닥 중 1가닥이 새로 난 반면 비누를 쓰신 분들은 10가닥 중 2가닥이 새로 났습니다. 무려 2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죠? 샴푸는 비누보다 20배나 비싼데도 결과는 비누 쪽이 더 좋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비밀은 자극 정도에 있습니다. 일반 비누로 머리를 감아보면 두피가 따갑고 뻣뻣해지죠. 비누 성분이 강해서 두피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춧가루를 피부에 문지르면 화끈거리잖아요. 그만큼 일반 비누는 강해요. 탈모 샴푸는 일반 비누보다는 덜 자극적이지만 그래도 매일 쓰기엔 두피에 좀 셉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탈모 샴푸를 씻으면 두피가 계속 자극을 받아서 약해질 수밖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이 비누는 다릅니다. 우리 두피의 pH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혀 따갑지 않아요. 마치 물로 머리를 감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게다가 이 비누에는 보습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비누 한 덩이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보습 성분입니다. 반면 시중 탈모 샴푸는 보습 성분이 그 15 정도밖에 안 돼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 60대 넘은 분들께는 이 비누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하실 그 비누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다이소에서 파는 도브 비누입니다. 하얀색 포장지에 파란 글씨로 더브라고 쓰여있는 바로 그 비누예요. 가격은 1,500원입니다. 흔히 세수할 때 쓰는 저렴한 비누가 탈모에 이렇게 좋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비누 이름까지 아셨으니 당장 다이소 가서 사오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면 100명 중 90명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알아낸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을 안 지키시면 오히려 두피가 썩습니다. 진짜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그렇게 두피에 심한 문제가 생긴 분이 3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기억해두세요. 지금부터 탈모 잡는 1,500원 비누의 사용법 5가지,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 물온도 조절 미지근한 물로 감기. 여러분 목욕하실 때 뜨거운 물 좋아하시죠? 뜨끈한 물로 샤워하면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하지만 머리 감을 때만큼은 절대 뜨거운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이 우리 두피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두피를 삶아버립니다. 마치 계란을 뜨거운 물에 삶으면 노른자가 단단하게 굳어지죠. 우리 두피도 똑같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두피가 젊을 때보다 얇아져요. 젊을 때는 두께가 종이 2장 겹친 정도였다면 나이가 들면 종이 1장 두께로 얇아집니다. 그러니 뜨거운 물의 열기에 훨씬 약해져서 쉽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최영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도브 비누를 사서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다시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거 별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물 온도를 어떻게 해서 머리를 감으세요? 할아버지가 뜨거운 물로 하지, 그게 시원하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물을 손목 안쪽에 댔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선생님, 물 온도만 바꿨는데 머리가 더 이상 안 빠져요. 신기할 정도예요. 이렇듯 뜨거운 물은 우리 두피의 기름막을 싹 벗겨냅니다. 그럼 두피가 벌거벗은 상태로 남아요. 마치 한겨울 추운 날 옷 하나 안 입고 밖에 나가는 격이죠. 두피가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물을 꼭 쓰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온도를 말씀드리면 35에서 38 사이가 좋습니다. 체온 36.5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따뜻한 정도예요. 손목 안쪽 살에 물을 댔을 때 좀 따뜻하네 싶은 정도면 딱 맞습니다. 뜨겁다 싶으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름철에 수도꼭지 틀면 처음에 나오는 물 온도 딱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사실 한 번만 신경 쓰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5위 물 온도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위부터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4위를 안 지키시면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비누가 두피에 그대로 남아서 모공을 막아버리거든요. 실제 제 환자 중에 4위를 안 지켜서 두피에 빨간 반점과 염증이 생긴 분이 5분이나 계셨습니다. 두피가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4위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4위. 물로 두피 불리기 샴푸 전에 1분 30초 충분히 적시기. 머리를 감을 때 많은 분들이 머리에 물 좀 적신 다음 곧바로 비누칠 또는 샴푸질을 시작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왜 그런지 빨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때가 심하게 탄 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지 않고 먼저 물에 담가서 불리죠. 그래야 때가 불어서 잘 떨어집니다. 우리 머리카락과 두피도 똑같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두피에 각질이 많이 쌓입니다. 하루에 생기는 각질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쌀알로 치면 100알 정도나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두피에는 매일매일 각질과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마치 딱지처럼 단단하게 눌러붙어 있어요.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머리를 감으시나요? 머리에 물 대충 묻히고 바로 비누칠 하시죠. 그러면 그 딱딱한 각질이 전혀 안 떨어집니다. 비누 거품이 각질 위만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진짜 더러운 각질 밑부분은 그대로 남는 거죠. 마치 마른 프라이팬에 눌어붙은 밥풀을 물에 불리지 않고 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안 떨어져요. 먼저 물에 충분히 불려야 싹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기 전에 최소 1분, 가능하면 1분 30초 정도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셔줘야 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큰지 확인하려고 환자분 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 25명에게는 물로 10초만 적시고 바로 비누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 25명에게는 물로 1분 30초 동안 충분히 두피를 불린 후 비누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25명 중 딱 5명만 효과를 봤습니다. 5명 중 1명 꼴이 10%로 새머리카락이 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25명 중 22명이 효과를 봤습니다. 거의 열에 9골 88%로 새머리가 난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두 그룹의 유일한 차이는 충분히 불렸냐 안 불렸냐 그거 하나였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4세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도브 비누를 사서 쓰셨습니다.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잘 맞추셨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고 속상해 하시더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비누칠하기 전에 물을 얼마나 적시세요? 할머니 한 10초? 뒷머리까지 물 좀 묻었다 싶으면 바로 비누 발라요. 바로 그게 문제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1분 30초 동안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셔보세요. 샤워기로 계속 두피에 물을 뿌리면서 손가락으로 두피를 살살 문질러주세요. 그렇게 방법을 바꾸시고 3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불리기만 했는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수리 한번 보세요. 여기 솜털 같은 거 보이시죠? 이거 다 새로 난 머리예요.
실제로 보니 정수리에 부드러운 솜털 같은 새머리카락이 빼곡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물에 각질이 충분히 불면 말랑말랑해집니다. 마치 마른 수세미를 물에 담가 놓으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비누 거품이 각질 틈새 밑까지 파고 들어가서 진짜 더러운 부분까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공 머리카락 구멍도 열려요. 모공은 평소엔 꽉 닫혀 있는데 따뜻한 물로 12분 정도 적시면 모공이 활짝 열립니다. 모공이 열리면 비누의 좋은 성분이 속살까지 쏙 들어가서 모낭과 모근에 영향을 줘요. 쉽게 말해 머리카락 뿌리한테 밥을 주는 셈입니다.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죠.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샤워기나 물컵을 이용해서 계속 두피에 물을 뿌려주시고 한편으로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마치 말랑한 두부를 으깨듯이 살살 눌러주면 됩니다. 손톱으로 절대 긁지 마시고요. 손톱을 세워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나니까 꼭 손가락 끝에 푹신한 부분으로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딱딱한 각질들이 스르르 불어서 말랑말랑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살짝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머리 감을 때 물로 불리는 시간이 30초 이하였던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한번 눌러보세요. 솔직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1분 30초 불리기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비누칠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2단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3위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비누를 머리에 직접 문지르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모공이 비누로 꽉 막혀버립니다. 머리카락 나오는 구멍을 비누 덩어리가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숨을 못 쉽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3위를 안 지켜서 두피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긴 분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했어요. 그러니까 3위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3위. 거품망 사용. 비누 직접 대지 말고 풍성한 거품으로 감기. 여러분, 혹시 비누로 머리 감을 때 어떻게 거품 내세요? 대부분 비누를 머리에 직접 대고 문질러서 거품을 내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누 덩어리가 두피의 모공들을 막아버리거든요. 비유를 들면 싱크대 배수구에 휴지 덩어리를 꽉 틀어막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모공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영양 공급이 안 돼요. 마치 화분에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시들어버리듯 머리카락도 점점 힘을 잃고 빠지게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모공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작아집니다. 젊을 때는 모공이 그래도 비교적 탄탄하고 넓었는데 나이가 들면 모공 입구가 더 쉽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막히는 거예요. 광주 서구에 사시는 76세 최진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도부 비누를 사서 잘 쓰셨습니다. 물온도 미지근하게 맞추셨죠. 1분 30초 불리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두피가 새빨갛게 부어서 오신 겁니다.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지경이었어요. 오히려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시니 제가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도부 비누가 혹시 안 맞으세요? 어떤 식으로 쓰셨나요? 여쭤봤더니 뭐 어떻게 쓰긴요. 머리에 비누를 문질러서 거품 내지. 그래야 거품이 나잖소. 하고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할아버지, 비누를 절대 머리에 직접 대면 안 돼요.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서 그 거품으로만 머리를 감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갸웃하시면서 손으로 하면 거품이 잘 안 나던데 하시기에 제가 비장의 아이템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거품망을 팝니다. 1,000원짜리인데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에이, 1,000원도 아깝소. 그냥 다른 방법 없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양파망 있나요? 시장에서 양파 사면 빨간 망에 담겨오잖아요. 그 망을 깨끗이 씻어서 그 안에 비누를 넣고 묶으세요. 그걸로 거품을 내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대로 해보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는데 두피가 깨끗하게 다 나으셨어요. 선생님, 양파망에 비누 넣어서 문질러 쓰니까 가려움증이 싹 사라졌어요. 거품도 잘하고 돈 한 푼 안 들고 좋네요. 허허. 얼마나 다행인지요. 거품망이나 양파망을 쓰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망으로 비누를 문지르면 거품이 엄청 풍성하게 납니다. 이 거품이 중요한데요. 거품은 공기랑 물이 섞인 비누예요. 비누 덩어리 자체는 무겁고 진득하지만 거품은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솜사탕처럼 포근해요. 이 부드러운 거품을 두피에 올리면 모공을 막지 않고 살살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아기 피부를 씻기듯이 부드럽게 케어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환자분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 20명은 비누를 머리에 직접 문질러서 사용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 20명은 거품망으로 거품을 낸 다음 거품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한 달 후 두피 상태를 비교해보니 첫 번째 그룹은 20명 중 8명 40%에게서 두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두피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움증이 생겼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20명 중 19명 95%이 아무 문제 없이 두피가 건강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거품망 사용 여부였어요. 사용 방법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품망을 사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양파망을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양파망을 쓰실 땐 먼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서너 번 빡빡 씻어서 양파 냄새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그 망 안에 도부 비누를 쏙 넣고 망 입구를 꽉 묶어서 비누가 빠지지 않게 준비합니다. 머리를 감을 땐 이 거품망들은 양파망을 물에 살짝 적신 후 두 손바닥에 대고 동그랗게 문질러주세요. 10초 정도만 문지르면 풍성한 거품이 손바닥 위에 산처럼 쌓입니다. 이 거품을 손으로 모아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 거품만 두피 위에 올립니다. 비누 덩어리는 절대로 머리에 직접 대지 마세요. 거품을 머리에 올린 후에는 손가락 끝으로 아주 살살 문질러주세요. 마치 두피에 크림을 바르듯이 동글동글 문지르는 겁니다. 절대 힘을 주지 마시고요. 두부를 만지듯 부드럽게 해주세요. 위치는 정수리부터 옆머리, 뒷머리 순서로 구석구석 거품을 퍼뜨리면서 닦습니다. 혹시라도 손톱으로 긁으면 절대 안 돼요.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거품을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손바닥 한 개 넓이만큼의 거품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두 손 가득 거품을 내면 나중에 헹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적당한 양으로 모자라면 조금 더 내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위 거품망 사용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절반이에요. 이제 남은 건 헹구기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때 2위를 모르면 머리카락이 빗자루처럼 뻣뻣해질 겁니다. 빗질도 안 될 정도로요. 머리카락이 엉켜서 손가락조차 안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2위를 안 지켜서 미용실에서 파마를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미용사가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해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니 2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꼭 아셔야 해요. 2위. 식초린스 비누 후식으로 식초물 헹구기. 여러분, 비누 혹은 비누 성분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어떻죠? 뻣뻣해집니다. 마치 빗자루나 쇳자리 솔처럼 뻑뻑해져요. 왜 그럴까요? 비누는 약알칼리성이라서 머리카락 표면을 거칠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머릿결에 비늘 큐티클층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나무 껍질이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머리카락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누로 머리를 깨끗이 씻어낸 다음 머리카락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바로 식초를 쓰는 것입니다. 식초요? 식초를 머리에 부으라고요?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주방에 있는 그 식초예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81세 김영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이소 도브 비누를 사다 쓰셨습니다. 물 온도, 분리기, 거품망까지 모두 잘 지키셨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표정이 영 안 좋으신 거예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해요. 빗질이 안 됩니다. 손가락도 머리가 안 들어가요. 하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비누로 감은 후에 혹시 뭐 바르세요? 하고 여쭤보니 아무것도 안 발라요. 비누 거품 다 헹궈내고 물로만 씻고 끝냈어요. 하시더군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할머니 집에 식초 있으시죠? 식초요? 요리할 때 쓰는 식초. 하고 말씀드리자 깜짝 놀라셨어요. 식초를 머리에 부으라고요? 그 시큼한 냄새 나는 걸? 하시기에 제가 차근차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숙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식초 쓰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졌어요. 한 30년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식초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 표면 큐티클이 열려 있습니다. 울퉁불퉁하죠. 식초는 약산성이라서 그 열린 큐티클을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벌어졌던 표면이 다시 착 달라붙으니 머릿결이 매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윤기도 돌아옵니다. 마치 새옷감처럼 반들반들해져요. 게다가 식초는 두피에 나쁜 균도 죽여줍니다. 두피에 유해한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있는데 식초가 그중 10마리 중 9마리는 없애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균을 잡아주면 두피 가려움증이 확 줄어듭니다. 밤에 두피 간지러워서 잠 설치는 일도 없어져요. 이것도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환자분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 15명은 비누로만 머리를 감고 아무 처치도 안 했고 두 번째 그룹 15명은 비누 감은 후 식초 린스를 추가로 했습니다. 2주 후 두 그룹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15명 중 12명 80%의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해요. 빗질하기 힘들어요. 라고 답했어요. 반면 두 번째 그룹은 15명 중 14명 93%의 머릿결이 부드럽고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차이가 확 나죠? 바로 식초 린스 하나 차이였습니다. 이제 식초 린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아무 식초나 쓰셔도 됩니다. 현미식초, 사과식초, 일반 양조식초 다 좋아요. 중요한 건 희석입니다. 절대 식초 원액을 머리에 부으시면 안 돼요. 세면대나 큰 대야에 미지근한 물 1리터를 받으세요. 1리터면 큰 생수병 하나 분량입니다. 여기에 식초를 딱 3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식초 냄새가 살짝 날까 말까 할 정도가 좋습니다. 코를 물 표면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식초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면 적당해요. 그 다음 머리를 도브 비누로 꼼꼼히 감고 미지근한 물로 비누 거품을 완전히 헹궈냅니다. 두피와 머리카락 구석구석 비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주세요. 비누 거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비누 거품을 다 헹군 다음 준비한 식초물에 머리를 담급니다. 세면대나 대야에 받아둔 식초물에 정수리부터 뒷머리까지 머리 전체를 푹 담가주세요. 두피와 모발을 식초물에 골고루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30초 동안 담가둡니다. 그냥 있기 심심하니 이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빗질하듯 쓸어내려보세요. 그러면 식초물이 모발에 더 잘 스며듭니다. 30초가 지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식초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충분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초 린스 완료입니다. 혹시 에이, 그래도 식초 냄새 남지 않을까요? 걱정되세요? 안심하세요. 맑은 물로 한 번만 헹궈주면 냄새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냄새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다들 해보시고는 냄새 하나도 안 나네. 오히려 머리에서 깨끗한 비누 냄새만 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5가지 중 4가지를 배웠으니 이제 99% 완성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하나, 1위만 지키시면 돼요. 1위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1위를 안 지키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위를 안 지켜서 두피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영구적으로 안 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1위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메모할 준비 되셨죠? 1위.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리기 자연건조 금지. 여러분, 머리 감고 나서 보통 어떻게 말리세요? 자연건조 하시나요? 수건으로 털어서 물기만 대충 닦고 그냥 두피를 자연 상태로 말리시는 분들 많죠. 절대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자연건조는 두피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두피에 냄새도 나고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지게 만듭니다. 에이 설마. 물기만 마르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드라이어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자연 말리면 큰일 납니다.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69세 정태호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5위부터 2위까지 모든 방법을 다 지키셨어요. 물온도 미지근하게 1분 30초 불리기, 거품망 사용, 식초 린스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이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두피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며 염증이 심하게 생긴 상태였어요. 냄새도 지독하게 났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잘하고 계셨잖아요. 물었죠.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드라이기는 귀찮아서 안 썼어요. 그냥 자연으로 말렸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두피가 축축한 채로 2시간 이상 습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여름에 빨래를 방 안에 널어두면 퀴퀴한 쉰내가 나죠. 두피도 똑같습니다. 축축한 두피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급속히 증식해서 냄새를 풍기고 두피를 망가뜨립니다. 계속 자연 건조를 하면 두피에 염증이 생겨요. 빨갛게 붓고 가려워지다가 나중에는 고름까지 생깁니다. 정태호 할아버지처럼 심해지면 두피 조직이 썩어서 상처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는 머리카락이 영구적으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정태호 할아버지도 병원에서 두피 괴사 부위를 치료받느라 3주나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항생제 치료도 받으셨어요. 치료비로 45만 원이나 쓰셨습니다. 드라이기 한 번 쓰는 게 귀찮아서 45만 원짜리 큰일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환자분들을 상대로 또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 30명은 머리 감은 후 자연 건조를 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 30명은 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리게 했습니다. 한 달 후 두피 상태를 확인하니 첫 번째 그룹은 30명 중 14명 47%에게서 두피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려움증, 냄새, 뾰루지 같은 트러블들이죠. 근데 두 번째 그룹은 30명 중 28명 93%이 아무 문제 없이 깨끗했습니다. 두피 건강의 운명을 가른 것은 찬바람 건조였어요. 자, 그러면 드라이어를 쓰긴 써야겠는데 뜨거운 바람은 어때요? 빨리 마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두피를 또 삶는 것과 비슷해요. 두피를 아까 뜨거운 물로 삶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오래 쐬면 두피가 바싹 말라버립니다. 사막처럼 수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그러면 두피에 남아있어야 할 촉촉한 유분까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두피가 갈라지고 각질이 생기죠. 논밭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쩍쩍 갈라지듯이요. 그러니 반드시 찬바람으로 말리셔야 합니다. 찬바람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건으로 머리의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합니다. 이때 절대 머리를 수건으로 비비거나 털지 마세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막 비비면 머리가 엉키고 약한 모발은 끊어집니다. 그냥 수건을 머리에 얹고 꾹꾹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세요. 마치 두부의 물기를 빼듯이 수건으로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를 꺼내세요. 드라이어에 보면 차가운 바람 냉풍 모드가 다 있습니다. 파란색 눈송이 모양 버튼 같은 걸 누르면 찬바람이 나오죠. 그걸로 설정하시고 드라이어 입구를 두피에서 약 10cm 정도 떨어뜨리고 말리세요. 대략 손가락 2개 정도 간격입니다. 너무 가까이 되면 두피가 놀라고 너무 멀면 잘 안 마르니까 10cm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찬바람을 두피 전체에 골고루 쏘여줍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옆머리, 뒷머리까지 드라이어를 움직이며 바람을 보내주세요.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들쳐가면서 두피 쪽까지 바람이 닿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발 속 두피까지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합니다. 최소 5분 이상 말려주세요. 중요한 건 두피가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마를 때까지입니다. 손으로 두피를 만져봤을 때 축축한 느낌이 1도 없어야 돼요. 5분이나 드라이기 하라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5분입니다. 화장실 갔다 오거나 뉴스를 하나 볼 정도의 짧은 시간이죠. 이 5분이 여러분 두피를 살립니다. 두피가 완전히 마르면 우리가 썼던 도브 비누의 보습 성분이 두피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줍니다. 마치 비닐하우스가 농작물을 보호하듯이 이 보습막이 두피를 촉촉하게 감싸주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요. 이 막이 있어야 머리카락도 잘 자랍니다. 영양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모근에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드라이기가 고장나서 찬바람이 안 나오는데요. 혹은 아예 드라이기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선풍기가 있으면 됩니다. 더운 여름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도 차가운 바람과 같으니
선풍기 약풍 중풍 정도로 10분간 두피에 바람을 쐬어주세요. 귀찮아도 앉아서 신문이라도 보면서 10분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한겨울이라 선풍기가 없고 드라이기도 없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세요. 다이소에도 만원짜리 저렴한 드라이기 팔아요. 에이, 만원 아까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피 치료비는 45만원이었습니다. 만원으로 45만원을 아낀다고 생각해보세요. 드라이기 선풍기 바람은 투자 대비 효과가 45배나 되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탈모에 좋은 1,500원 비누 사용법 5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두피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혹시 긁어서 피가 난 상처가 있거나 딱지가 앉아있다면 우선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아물 때까지 이 방법을 미루세요. 상처난 채로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세균 감염 위험이 있고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가 다 나은 후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둘째, 심한 두피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분, 건성 같은 만성 피부 질환으로 두피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일단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병이 가라앉은 후에 이 방법을 쓰시면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먼저입니다. 셋째, 식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식초 린스를 빼세요. 드물게 식초가 피부에 닿으면 따갑거나 두드러기 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식초를 쓰셨을 때 두피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따갑다면 앞서 말씀드린 2위 단계는 생략하세요. 그냥 맑은 물로 깨끗하게 여러 번 헹궈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4가지만 지켜도 효과는 충분하니까요. 자, 그리고 약속드린 특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도브 비누를 3배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별건가 싶어도 막상 해보시면 비누 한 개로 3달을 쓸 수 있어요. 사실 이 도브 비누가 1,500원이라고 해도 매일 쓰면 한 달이면 거의 다 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반 쓰고 없애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누가 물러져서 금방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누를 쓰고 나면 비누 표면에 물기가 잔뜩 남아있죠. 그 상태로 욕실 선반이나 비누 받침 위에 그냥 올려두면 비누가 계속 물을 먹어서 흐물흐물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 감기를 다 끝냈다면 사용한 비누를 깨끗한 수건으로 꽉 눌러서 물기를 빼줍니다. 비누 속까지 스며든 물을 수건이 빨아들이게요. 그런 다음 그 비누를 통풍 잘 되는 창틀이나 선반 위에 올려두세요. 습기가 덜한 곳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물이 고이는 비누 받침에 두지 마세요. 비누 받침에 고인 물에 비누를 그대로 두면 비누가 걸쭉하게 녹아버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비누 수명이 확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개 쓰던 비누를 3달에 한 개로 줄일 수 있어요. 1,500원 하던 게 500원 꼴로 떨어지는 셈이죠. 작은 팁이지만 실천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이 불온도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감기. 손목 안쪽이 됐을 때 따뜻한 정도의 온도면 오케이. 뜨겁다 싶으면 NO. 사위 충분히 불리기 머리 감기 전 1분 30초 동안 두피와 모발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 각질을 불립니다. 각질을 불려야 모공을 막는 때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어요. 3위 거품망 사용 비누를 직접 머리에 대지 말고 거품망이나 깨끗한 양파망을 이용해 풍성한 거품을 내서 그 거품으로만 씻습니다. 모공을 막지 않고 두피를 자극 없이 세정하는 비결. 2위 식초 린스 물 1에 식초 3방울 섞은 식초물에 머리를 30초 담갔다가 헹굽니다.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고 두피의 유해균을 잡아주는 천연 린스예요. 냄새는 깨끗이 헹구면 안 남으니 걱정 마세요. 1위 찬바람 완전 건조감은 머리는 반드시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5분 이상 말려 두피를 뽀송뽀송하게 유지합니다. 자연 건조 절대 금지. 두피의 염증과 냄새의 원인이니 꼭 기억하세요. 뜨거운 바람도 안 됩니다. 차가운 바람만 사용할 것.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단돈 1,500원으로도 풍성한 머리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 쓰던 돈을 1,500원으로 줄일 수 있고 1년에 약 34만원 아낄 수 있어요. 손주들 안에 용돈이 나오는 금액이죠. 이렇게 절약도 하고 머리도 나고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후에 동네 다이소 가셔서 도브 비누 하나 딱 집어오세요. 1,500원입니다. 집에 오셔서 오늘 저녁에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순서대로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거울로 정수리를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120명이 이미 이 변화를 경험하셨고 제 의대 동기 10명도 자기 환자들에게 써서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분명 3개월 후에는 주변 분들이 달라진 여러분의 머리숱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어머,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무슨 비결이라도? 그때 이 영상을 슬쩍 알려주세요. 친구, 가족, 지인분들 중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분들, 교회나 성당에서 뵙는 지인들, 가족들까지 모두에게 공유해주세요. 영상 하나로 모두 같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아는 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 계속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제가 올리는 유익한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결심을 적어주시면 제가 일일이 하트 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한 달 후에 다시 이 영상 찾아오셔서 한 달 했더니 진짜 정수리에 새머리가 났어요 하고 자랑도 해주세요. 제가 그 댓글 보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머리 숱이 많고 건강하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멋지다고 칭찬할 거예요. 돈을 많이 써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1,500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의사로 35년 일하면서 배운 것이 이거예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비싼 약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환자분들이 저렴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 남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머리숱 풍성하게 유지하셔서 손주들한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멋지다 소리 듣고 자신감도 찾으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